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왕조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현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는 그걸 분노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분노 발작 어떤 거예요? 네. 분노 발작이 주로 이제 유아기에 많이 일어나고, 사실 영아기는 완전히 누워있으니까 맘마 달라고 막 큰 소리로 우는 거 그 정도인데, 분노 발작이 유아기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독립심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네, 에릭슨 네, 얘기죠. 에릭슨에 네. 대해서 자율성이 생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분노 발작이 생기는 그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례인데요. 본인 아이는요, 집에서 그 나이에 맞는 5개짜리 퍼즐을 열심히 맞춰서 잘한 아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친구가 어느 날 놀러 왔는데 8개짜리 퍼즐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이지. 애기한테는 내가 너무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웠던 건데 네, 네. 어디 봤는데 난 내가 한 건 별게 아니었어. 네. 그럼 그 아이는 너무 이제 정말 막 뭐가 무너지죠. 네.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엄마가 어머, 너는 8개짜리도 할 줄 아니? 너도 해봐.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얘는 왜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그냥 사이좋게 배우고 더 잘하면 되지, 왜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물어보시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노 발작은 뭐냐면, 원래 그 유아기 아이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조금씩 더 잘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가 어느 정도 해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실은 뒤따라가주기, 트래킹, 딥스라는 아주 저희 유명한 책이 있죠. 바이블 같은 책이 있죠. 거기에 버지니아 엑슬린이라는 아동중심 놀이치료사,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어머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버지니아 엑슬린이 계속해서 딥스라는 아이를 거의 자폐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사실은 치료를 요구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면은 너무나 멋진 편지도 쓰면서 훌륭한 모범생으로 사실은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보십시오. 딥스. 자아를 찾은 아이 딥스. 네, 맞아요. 지금 뭐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데, 네, 워낙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 이제 눈에 맞는 책을 보시면 되겠는데, 왜 부모도 그런 책을 많이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발달과 기질에 맞게 뒤따라가 주느냐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을 볼 것은 버지니아 엑슬린이 어떻게 딥스에게 반응해주고 네. 대답해주고 행동하는지, 그것만 잘 배워도요, 우리 아이들을 앞서가지만 않아도 트라우마는 덜하며 분노 발작도 덜하게 됩니다. 분노 발작이 네네. 어떤 증상들을 일어나면 네. 우리 아이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분노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게 분노 발작인 그쵸. 거죠? 보통 유아기 분노 발작은 여러분도 아시고 뭐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은 다 겪었을 텐데요. 바닥에 드러 누워서 바닥 청소를 했다고 부모님들 그러시죠? 꼭 마트를 꼭 네 옷으로 청소해야 되느냐 막 이러시면서 교수님, 지난주에도 마트를 또 저희 아이가 청소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아이 옷으로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본인이 사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안 사주는 것 때문에 분노 발작을 주로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마트에서는, 백화점이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담자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부모 교육에서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8, 90%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세요.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욕심내서 갖고 싶은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1년 중에 언제일까요? 애니버서리가. 크리스마스, 생일. 그렇죠. 정답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크리스마스랑 생일이 가깝거나 어린이랑 생일이 가까우면 좀 그렇지만요. 예. 아무튼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조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까 싶지만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가능한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트나 어디에 가서 아이들이 막 갖고 싶어 하면은 아주 꼬마고 말이 아직 통하지 않은 그런 유아기 2세, 3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애기 이제 세 밤 더 자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가 사줄 거야. 또는 좀 더 우리 반팔 입을 때 이제 어린이날이 오거든. 너 생일 때 지금 봄인데 너 생일 때 이제 반팔 입고 시원한 옷 입으면 그때 생일이 오면 그때 사줄 거야 라고 말하면 애들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요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왜 소장이 마시면 마시멜로 실험 네,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 기다리게 하는. 만족 기다릴 지연. 수 있는가. 네. 만족 지연. 만족 지연을 잘하는 친구들이요 지능도 높고 집중력도 높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만족 지연 훈련이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그것은 아시다시피 희망 고문이고요. 아이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겠죠. 소망이 있어야죠. 아이들이 어린이날 또는 크리스마스 또는 자기 생일 때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거룩한 두 실험 대상에게 해봤더니요 너무나 재밌게 얘네가요 딱 가서 엄마 저 이거 가지고 싶은데요 생일 얼마나 남았죠? 그러니까 그 날짜 네. 어렸을 때부터도 가르치는 거군요. 네. 네가 어린이날에는 생일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네가 원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날짜가 아니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쵸?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네, 그리고 그때 어린이날까지 더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마들 너무 괴롭고 힘든데 네. 이걸 또 통해서 네. 다시 아이들이 네.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아이로 잘 커가면 그럼요. 또 그게 청소년기까지도 잘 연결이 돼서 또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쵸? 아주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자기 대상 경험에 대해서 이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 건강한 자기 대상이란 무엇이냐. 소장님이 지금 현재 저의 자기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데 자기 셀프, 대상은 압젝트잖아요. 사실은 자기 대상이 외적 자기 대상이 먼저 있어요. 주 양육자가 아기가 셀프지만 압젝트가 양육자들이 자기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장님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분노 발작이 일어나서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못할 나이에요, 유아기는.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가 정말 건강한 에고, 자아인 나의 에고인 것처럼, 자아인 것처럼 바운더리를 딱 가지고 셀프 컨트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 몸 바깥에서. 그럼 그게 반복되고 공감적인 상황에서 좌절이 된다. 그걸 최적의 좌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좌절을 하지만 완전히 붕괴되고 포기되지 않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좌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던 하인즈 코엇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했어요. Optimal frustration. 네. 최적의 좌절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런 하인즈 코헛의 최적의 좌절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최적의 좌절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네.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이 네. 아이들이 분노 발작이 일어났어. 네. 그럼 이제 엄마들은 네. 같이 화가 나거나 네.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되게 불안하거나 막 이런 같이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분노 발작이 일어났을 때도 이 외부 대상으로서 그렇죠. 좀 차분하고 그렇죠. 좀 안정적이게 그렇죠. 오브젝트로서 그렇죠. 그 셀프인 아이를 좀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게 같이 차분하게 도와주면 그렇죠. 이 아이도 그런 분노 발작을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적 대상이 되어주신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그 엄마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인즈 코엇 최적의 좌절 다음에 오는 게 변형적 내면화라고. 네. 그래서 코히시브 셀프라고 음집적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모두는 그런 단단한 자기가 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네. 그 단단한 자기가 어려움을 이기고 도전하고 버티는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 구해줘 맘스를 애착편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응집적 자기, 단단하고 건강한 지혜로운 안정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공부들을 확실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분노 발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다 뒤집어졌어요. 네. 뭐 집에서도 뒤집어지고 마트에서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네.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싶으세요? 일단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는요, 그 아이의 그 뒤집어진 행동을 사실은 안전한지만 옆으로 보시면서 바라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있어줘서 최대한 버티는데 이 아이가 뭐 물건을 부신다든지 자기 뭐 자해를 한다든지 위험해지면 그때는 좀 꽉 끌어안고 진정을 시켜야죠. 우리 쓰담쓰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가 갖고 싶은 건 알았는데 엄마랑 약속한 게 있잖아.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만 가질 수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시면서 얘를 꼭 안아서 막 울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지금 속상했지 알았어 하면서 쓰담쓰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사실은요 아이들이 분노 발작할 때는요 소장님 정답은요 몸이 안 좋거나 졸리거나 배고플 때. 네. 그러니까 분노 발작도 역시 너무 엄마들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럼요. 좀 엄마가 네. 마음을 네.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해서 그 네.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것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왜 분노 발작이 일어났는지 네. 그게 무슨 원인 엄마한테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졸린 졸려서 건지, 그런 건지 몸이 안 이런 좋은 것도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이런 네. 것들을 잘 좀 원인을 그럼요.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거의 해결됩니다. 거의 99%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유예요. 장난감 때문에 화났다고 어머니들이 그러시는데 사실은 소아과에 데려가 봤더니 편도선이 부어있기도 하고 사실은 엄마 아빠는 뭘 먹었는데 아이는 먹을 게 없어서 굶긴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아프거나 그게 신체적인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난감 갖고 싶어서 애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소수고 네. 사실은 네. 육체적으로 네. 혹은 심리적으로 네. 어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군요. 장난감에 투사한 거죠. 이럴 수가.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분노 발작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퇴행에 대해서 네, 네, 좀 네.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